종종 무보형물이라는 것이 코에 아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코에서 안쪽을 어떻게 조각을 좀 해가지고 높고 오똑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무던성형외과 윤태경 대표원장입니다. 날씨가 점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어서 그런지 벌써부터 올겨울에 수술할 걸 염두에 두고 수술 및 상담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인데 벌써부터 겨울에 할 수술을 준비하나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술 몇 개월 전부터 일정을 미리 예약하세요. 아무래도 염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름에 수술 받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겨울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일정을 예약하시곤 하죠.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에서 여름이나 겨울 언제 수술하더라도 계절 문제로 인한 염증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지 날씨가 선선해지면 문의량이 아무래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염증 걱정은 특히 코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 더욱 많이 걱정하는데요. 아무래도 보형물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리콘 같은 인공 보형물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무보형물 코성형을 찾는지, 도대체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찾는 건지 지금부터 보시죠. 우선 무보형물 코성형이라는 수술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부터 제대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무보형물이라는 것이 코에 아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금 있는 코에서 안쪽을 어떻게 조각을 좀 해가지고 높고 오똑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코성형에 사용되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와 같은 인공 보형물을 이용하지 않고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진피나 근막과 같은 자가조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증진피나 기증연골,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실리콘과 같은 인공 보형물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보형물 코성형을 주로 찾으시는데,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이 방법으로 본인이 원하는 콧대 코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떤 분들이 무보형물 코성형에 적합하고 부적합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이 적합한 케이스로는 콧대 높이가 있으면서 코끝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시는 분들, 매부리코, 화살코, 긴 코, 짧은 코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교정하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매부리와 코끝이 처져 있는 조합의 코일수록 효과를 보기가 좋아요. 무보형물 코성형이 부적합한 케이스로는 코가 작고 콧대도 낮은데 전체적으로 화려한 코를 원하시는 분들, 미간의 볼륨이 너무 낮은 경우, 아주 매끄러운 콧대 라인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처럼 콧등 높이를 많이 올려야 되거나 혹은 직반 같은 라인을 오차 없이 아주 매끄럽게 만드는 것은 자가조직보다는 실리콘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무보형물 코성형의 장점은 굉장히 명쾌해요. 인공 보형물에 비해서 이물감이 일단 적고 실리콘으로 인한 염증, 구축과 같은 합병증의 확률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인공 보형물에 대한 염려로 무보형물 코성형을 진행하는 만큼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죠. 다음으로 무보형물 코성형의 단점은요, 코 안에 비중격이 아닌 귀연골이나 엉덩이의 자가진피, 늑연골,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코 이외에 다른 부위의 흉터와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실리콘이 만들 수 있는 아주 매끄러운 라인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또 수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코끝 위주로만 하는 분들이 특히나 상담한 후에 다른 병원들은 코끝만 해서 가격이 오히려 일반적인 코 수술보다 싼데 여기는 왜 오히려 더 비싸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한데 정말 코끝만 딱 간단하게 해도 되는 경우면은 저도 코끝만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도 당연히 더 싸요. 그런데 코끝을 충분히 빼주고 나서 이 콧대 중간부터 코끝까지, 즉 아래쪽 콧등의 볼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부분을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는 수술 중에 얻어진 진피나 근막을 살짝 얹어놓는 방법이 있고, 이러면 수술이 훨씬 빠르고 귀연골도 많이 떼지 않아도 돼요. 다만 너무 많은 공간을 메우면은 조직이 흡수되면서 약간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코끝만 간단하게 올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고요, 공간을 많이 채워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연골을 이용해야지 흡수가 잘 안 돼요. 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귀연골을 채취를 많이 해야 되고 더 꼼꼼하고 모양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리콘으로 코 수술을 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공을 충분히 들여야 완성도가 높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또 콧대를 미간까지 전체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엉덩이에서 진피를 떼거나 귀 뒤나 측두에서 근막을 채취해야 되는 수술이 추가가 되고, 또 이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리콘을 이용한 수술보다는 시간과 정성을 더 쏟게 됩니다.
이분은 타 병원에서 3차례 수술하시고 저한테 4번째 재수술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코끝이 뭉툭한 걸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하게 직반 라인으로 올리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미 연골을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쓴 상황이라서 자가늑연골과 근막을 이용해서 무보형물 코성형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끝은 자가늑연골을 이용해서 올리고 무보형물을 선호하셔서 콧등을 실리콘으로 올리는 대신 자가늑을 채취할 때 그 부위에서 근막을 같이 채취해서 이를 이용하여 콧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가늑을 이용해서 코끝을 세워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보형물 코성형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낼 수 있었죠. 이 환자분은 들린 코, 특히 비주가 보기 싫게 쏙 들어간 모습을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매부리 라인은 자연스럽게 직반으로 바꾸되 콧대 욕심은 없으신 분이라서 무보형물 코성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시행하는 무보형물 코성형의 방법인데요.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을 채취해서 코끝을 올리고 코끝 위쪽으로 이 비는 콧등 공간을 귀연골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환자분의 정면, 옆라인 모두 자연스럽고 이쁘게 되어서 만족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 전 사진만 보아도 원래 콧대가 굉장히 높은 남자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매부리 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한 무보형물 코성형에 적합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코가 많이 휘어 있고 라인은 직선 코를 원하셨고 굳이 콧대를 더 높이기를 원치는 않아 하셔서 본인의 비중격과 귀연골만으로 무보형물 코성형 시행하였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마찬가지로 콧대가 이미 충분히 있어서 콧대는 매부리와 흰 느낌만 개선하고 싶어 하였고 코끝의 복골을 개선하면서 라인을 이쁘게 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연스럽되 마냥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조금은 더 화려한 느낌을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CT 촬영상 본인의 비중격이 양이 너무 적어서 코밖에 다른 재료를 필요로 하였어요. 근데 또 이분은 자가늑을 이용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하여서 기증늑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상담 시 말씀해주신 자연스럽게 뻗는 직반버선과 직선 라인 사이의 느낌이 나와서 시원시원한 느낌의 이미지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100% 절대 안 해도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구축의 가장 큰 원인,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보형물을 씀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보형물에 대한 이물 반응 이외에도 수술 후 염증 또는 체질적인 원인으로도 생길 수가 있긴 해요. 그래도 인공 보형물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걱정을 덜어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보통 무보형물 코성형을 알아보고 상담부터 말씀을 꺼내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코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화려한 느낌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자가늑연골과 같은 견고한 재료를 이용한다면 누가 봐도 화려하다라는 느낌도 마찬가지로 낼 수 있어요. 아마 실리콘을 쓰는 게 더 좋을 케이스라면은 콧대 높이를 많이 높여줘야 하거나 혹은 원하는 라인이 매우 매끄럽고 화려한 걸 원하는 경우겠죠. 무보형물이라고 전혀 안 예쁜 코가 나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한계 또 화려함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이 된다면은 충분히 무보형물 코성형으로 진행을 해도 만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한 설명부터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의 전후 사진을 보면서 전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는 제대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막상 나는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수술을 하고 싶어 생각을 했지만 또 병원을 알아보고 다른 분들 수술 후기 사진을 보면서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화려하게 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수술 후에 너무 티나게 한 건가 다시 자연스럽게 무보형물로 하고 싶다 생각해서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주사 한번 맞는 게 아니라 수술인 만큼 깊은 고민을 갖고 성형외과 전문의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모습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상태는 어떤 수술이 가장 알맞는지 잘 확인해서 보다 본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드원 성형외과 윤태경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